안녕하십니까. 진보TV 양평입니다. 오늘도 저희 진보TV를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그 추 다르크,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건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당하고 계속 해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고 싶어서 오늘 그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말입니다. 병사들이 전쟁을 하는데 두 종류의 병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참이야. 전쟁도 잘해. 전쟁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요령도 잘 알아. 근데 말입니다. 이 경험 많고 싸울 줄 아는 병사가 싸울 의지가 없어. 전쟁에서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어. 근데 신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쟁 요령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몰라. 방법도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전투에서 이기겠다라는 의지가 충만해. 그러면은 어떤 병사를 데리고 전투나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요령이나 경험이 없어도 나 반드시 싸우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면 이깁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리들 보니까 너무 답답해. 멸종당하는 공룡들을 보는 것 같아. 등치가 커가지고 말입니다. 쥐새끼가 꼬리를 갉아먹어서 잘라줘도 몰라, 꼬리가 잘라진지도. 새들이 등을 이렇게 파먹어가지고 살점이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공룡이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썩어가지고 멸종된 거 아니에요? 발톱이 빠져도 모르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딱 그 꼴난 것 같아.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지금 다들 경각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까운 예로 유시민 전 장관, 그 계략, 그 모함에서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그 전에 누구 있었습니까? 조국 전 장관. 온 가족이 다 도륙을 당했습니다. 언론과 지금 야당에 의해서, 그 합작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그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 얼마나 억울하게 옥살을 했습니까? 이미 옥살하고 나서 지금 진상이 규명돼도 그 시간이 돌아옵니까? 그 세월이 돌아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어떻게 됐냐고. 논두렁식에 이렇게 당했는데도 아직도 그 위기를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고. 그 전에 또 하나 빠뜨린 사람이 있죠. 윤미향 의원, 정의연. 제가 유튜브를 5월 하순부터 시작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하도 당하니까 조국 장관처럼 또 그 사태가 나을 것 같아서 나라도 이게 유튜브에서 뭐라 해야 되겠다. 저는 제일 첫 번째 유튜브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거였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 없다. 30년 동안 그렇게 봉사했으니 세계 여성 인권사에 커다란 획을 남긴 사람이다. 노벨 평화상을 줘도 부족하다. 내 첫 유튜브가 그 주제였습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다 어떤 태도였습니까? 뭔가 있나 보네? 왜 이러면 어쩌지?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되나 추세만 보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국 장관, 한명숙 총리 그렇게 당했는데 언제 이렇게 그 경각심을 느낄 거냐고.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보십시오. 아무 사건도 아니야. 정말 훌륭한 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건이 된다고. 그렇게 맨날 가짜 뉴스, 허위 뉴스 해명하기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 장관 사퇴해라, 대통령 결단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까지 나오냐고. 이게 원인이 뭐냐. 내가 몇 가지로 딱 따져봤습니다. 왜 해명을 해야 되느냐? 공격을 안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안 하니까. 왜? 공격을 하면은 저쪽에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격을 안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건으로 해서 이쪽에서 해명하기에 급급해. 쩔쩔 매고 있어. 싸울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폰만 잡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해명하기 전에 최선의 방어가 뭡니까? 축구에서 최선의 방어가 공격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 그랬어. 해명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공격하면 다 끝나. 해명하고 말 것도 없어. 왜 이렇게 판을 뒤집지 못하냐? 180석이나 국민이 의석을 줬는데 답답하다 이겁니다. 국민은. 다들 뭐들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요. 다음에 바둑의 고수는 말입니다. 계속 선수를 놓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해. 상대방은 계속 수비만 하고 방어만 하도록 몰아붙여.
고수가 그러거든요. 선수를 놓치지 않아. 그 상대방은 방어하다 보면은 이미 다 잃어버려. 대세가 기울어버립니다. 선수, 성공할 생각을 안 해. 내가 볼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3자인 내가 볼 때는 성공거리가 넘쳤는데, 선수 칠거리가 넘쳤는데 안 해. 답답해. 또 이슈를 선점해야 되는데 이슈도 선점하지 않아. 이슈거리가 늘렸는데. 하태경 보십시오.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국회 정론관 나와가지고 쪽지 하나 꺼내서 읽어. 이해찬 대표 구속해야 된다.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장에서 코로나가 번졌다. 뭐 근거도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가. 그러면 하태경이가 그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모르고 하겠습니까? 알아. 알면서도 해. 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냐? 자기들 진영, 그 다음에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들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박대출 의원 어젠가 광화문 불법 집회에서 확진자 한 명도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자기는 모르겠냐고. 알아. 해. 근데 누구 들으라고? 중도층하고 자기 진영 사람들이라고. 지금 30%는 국진당 그쪽 지지층입니다. 40%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입니다. 합해서 70%야. 나머지 30%가 스윙보트야. 왔다 갔다 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쪽 사람들에게 계속 국진당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명분. 계속 해명하기 급급한 공격거리를 주고 해명하기에 바쁘고 내가 생각하는 이슈, 왜 이런 좋은 이슈를 놔두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미통당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디서 나온 어느 단체의 구호입니까? 일본의 극우 몸통, 일본 회의가 슬로건으로 내건 구호입니다. 그러면은 구호 바꾸라고 해야죠, 미통당에게. 너희들 토착이고 아니라면 구호 바꾸라. 어떻게 일본 회의라는 극우 세력, 그 몸통이 내거는 구호를 너희들 당명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은 너희들 집안 사정이 아니라 국가적인 망신이다. 너희들 토착 애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바꾸라. 아니면은 너희들 본국으로 꺼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공격거리가 어딨어? 이렇게 좋은 이슈가 어딨냐고. 전 국민이 다 귀를 쫑긋하고 듣고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랬어. 국민의힘이 저기 단체에서 나온 슬로건이었어? 근데 저 단체의 성격이 완전히 수국골통이고 구구네?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다들 가만히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조수진 의원 11억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렸습니다. 자기는 실수였다고 그래. 이게 11억을 실수로 빠뜨릴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건 국민을 농락한 거죠. 국민을 우롱한 거죠. 자기 재산이 수조가 되고 재벌이나 된다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넘는 금액을 재산신고 때 빠뜨렸어요. 실수로. 이걸 누가 믿어주냐고. 그럼 당연히 사퇴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직 사퇴해라. 국민을 속였다. 국민을 농락했다. 당신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당장 물러가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아무도 안 해. 저 국민의힘당 당명 바꾸라고 김남국 의원 혼자 하고 다들 조용해. 뭐 하자는 건데 도대체가. 다음에 주호영 의원 23억, 유영석 의원, 이현승 의원 수십억, 그 다음 박덕흠 국토위, 상임위 국토위 있으면서 자기 가족 회사 만들어가지고 수주계약을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냐고. 이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물론 형사적인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도덕적으로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 자기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특혜를 누렸잖아요. 그러면 사퇴 요구해야지. 사퇴 요구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짓을 했다. 법을 바꿨다.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몹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공격을 안고 가만히 있냐고. 전부 멍 때리고 있냐고.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광화문 불법 집회. 거기서 우길기를 들고 흔들고 난리 치셨어. 여기에 홍문표 의원, 민경우, 김진태, 당협위원장들, 그 다음에 유정보, 차명진,
그 다음에 수많은 당원들이 참석했어.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당하게 요구해야지. 이 사람들 전부 현직 의원 사퇴시키고 출당시켜라. 제명해라. 니들이 그 배우가 아니라면, 광화문 불법 집회 배우가 아니라면은 니들 빨리 그 조치를 취해라. 라고 계속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4가지 정도 되는데, 국민의힘 당명, 조수진, 광보 쪽 광화문 집회, 주호영, 뭐 23억, 이런 것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그 비교나 됩니까? 비교나 돼? 추미애 장관은 상 줘야 돼.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국방의 의무를 한다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건으로 공격당하고 해명하게 급급하다 이겁니다.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개싸움이야. 물지 않으면 물려. 안 물리려면 물어야 돼. 근데 물 걸 놔두고 왜 안 물고 있냐고. 그래서 계속 물려가지고 쩔쩔매냐고. 바보들 아니냐고, 당신들. 응? 신사숙녀처럼 품위만 지키고 그러라고 당신들 세비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같은 일반 시민, 보잘것없는 일반 시민이 이렇게 나선 이유가 뭔데? 다시 저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면 이명박처럼 해외 자원에 수십조 쏟아붓고, 4대강에 수십조 쏟아붓고 국민의 열세를, 그 난리를 쳐도 어떻게 하겠냐고. 뭐처럼 강남 아줌마가 대통령 대신해서 국정을 휘두르고 간섭하고 그런 꼴을 또 봐야 되겠냐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조국 전 장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겼냐고. 이런 억울한 꼴 더 이상 안 보기 위해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국민도 이렇게 나서서 입에 침 튕겨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니들은 뭔데? 못하고 있냐 지금? 이렇게 답답하냐 이거야. 이 공격거리 이렇게 많이 놔두고 왜 다들 침묵 수행하고 있냐고. 다들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 미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고구마를 한 움씩 처먹은 것 같다 이거예요. 오죽했으면 내가 멸종 직전에 공룡이라고 할까. 이렇게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놓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패한 집단이다, 이렇게 해야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때 그 명분도 생기고 저항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국민의 지지도 받고. 그리고 유동충, 스윙보트 이 사람들 지지도 없고. 공격을 안 하니까 매일 공격 당해가지고 쩔쩔매. 어디 물려놓고 물린지도 몰라. 국민을 이렇게 답답하게 할 거냐고. 보다 못해서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시는 정권을 잃으면 안 되죠. 억울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생길 건데, 국민의 열세가 또 얼마나 많이 거품처럼 없어질 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하면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180명 국회의원이 다 나서서 공격을 하면은 아무도 표적이 안 돼. 아무도 언론과 저쪽 국진당 애들의 표적이 안 된다고. 그걸 알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공수처도 슬슬 지금 불 꺼진 한국처럼 돼가. 안타까워 죽겠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국민이 촛불 혁명하고 촛불 시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함, 한명숙 총리,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그 다음에 유시민 전 장관,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런 길로 가고 있어.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의 무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전투력 없는 그런 의지, 빈약함,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내 말이 틀렸으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리고 제 말이 옳으면은 들으신 분들도 댓글 한번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분이라도 더, 이런 내용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도 좀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